예, 안녕하세요. 예, 어쩌다 이론 강의가 이제 복습 강의가 돼버렸어 그냥. 근데 복습이 뭐 좋을 수도 있죠, 그죠? 예습이 있는 거는 예습 한번 있잖아, 좀 집중이 될 수 있어요. 그게 좋고 이제 뭘 봐야 될지 아니까. 근데 사실 객관식은 복습이 더 중요해요. 맞춰야 되니까. 자, 할게요. 일단 시장은 뭐 하는 곳이다? 재화 만드는 곳이다. 그치? 재화에는 네 가지가 있죠. 기억나? 공공재, 공유재, 요금재, 민간재. 요런 재화를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게 만든다면은 정부는 개입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안타깝게 재화를 못 만든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치? 특히 안 만들어지는 게 어떤 재화였죠? 기억나? 공공재는 안 만들어져. 왜? 만들어봤자 돈을 못 받아요. 또 만드는데 차라리 돈을 안 받는 게 더 나아요. 왜? 누가 쓰더라도 추가 비용이 없잖아. 그러면 차라리 싸게 만들어가지고 그냥 누구나 쓰게 풀어버리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건 누가 안 만든다고 시장이 못 만드니까 누가 개입하는 거야? 정부가 개입하는 겁니다. 이런 식의 전부 다. 그래서 시장은 뭐다? 가격인데 가격으로 재화 만들어가지고 수요자죠. 전부 다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애들이야. 생산자도 자기 이익을 추구해요. 그치? 우리 여기 학원 생산자들 전부 다 사익 추구하는 애들이야.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근데 우연히 여기 만난 거 누가? 얘가 작동해가지고 보이지 않는 손이. 이런 거 누가 개입하지 않아도 정보 개입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근대 입법 국가였어요. 근데 보이지 않는 손은 보이지 않는 게 아니라 없는 거예요. 실패했죠. 누가 개입하는 거 정부가 직접 개입했죠. 근데 근대 입법이라고 해서 전혀 개입하지 않았나? 그건 아니에요. 민간재는 개입하지 않았겠지만 공공재는 근대 입법도 안 되잖아요. 그때는 국가 들어왔잖아 지금 국방위 같은 것들은. 그래서 시장이 뭐다? 가격으로 재화를 배분하는 곳이야. 이걸 배분해 가지고 사회가 요구하는 물량이 있을까 없을까? 그만큼이 만들어지고 그게 골고루 나눠진다면 괜찮아 안 괜찮아? 괜찮다는 겁니다. 그래서 효율성이 뭐냐면 사회가 원하는 요만큼이 나왔나 안 나왔나가 바로 효율성이에요. 됐지? 그 효율적이라는 건 우리가 인력과 물자 활용해서 가장 바람직하게 그 물건을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과다도 아니고 과소도 아니고 딱 균형으로. 요게 이제 효율성 개념이에요. 그치? 근데 시장은 안타깝게 온리 뭐만 추구한다? 효율성만 추구해요. 그럼 아무리 효율적이어도 요 재화가 골고루 배분되었다는 의미는 없지 않을까요? 이게 뭐다? 이제 공평성이라고 그래. 그래서 효율성이 뭐다? 가장 최적 생산량이 만들어진 게 효율성이고 그게 골고루 정당하게 배분된 게 뭐다? 형평성인데 그럼 시장이 완벽하다 어떤 의미일까? 효율적이라는 의미예요. 그럼 시장이 완벽해도 필요할까? 정부 필요할까? 안 필요할까? 필요합니다. 왜? 공공성은 지금 안 됐잖아. 공평성은 지금.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가 효율성. 왜? 뭐가 실패했다면서. 그럼 실패했다, 성공했다 판단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그죠? 또 여러분도 지금 나하고 강의 듣고 있는데 판단 기준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그럼 어떤 강의는 성공한 강의고 어떠한 건 실패한 강의일까? 뭐 같아? 제일 좋은 게 간단하고 재미있고 점수 잘 나오는 거. 그런 거 나 좀 가르쳐 줘. 그거 못 하겠어요. 잘 모르겠어. 자, 효율성과 공평성입니다. 밑에 있죠. 기준이 효율성과 공평성. 이게 기본이고요. 여기다 거시로 실업이다 물가라는 안정화가 들어와요. 안정화가. 그래서 우리가 시장 실패할 땐 이것도 실패지만 사실 우리 대공황 때 이게 실패한 거잖아 지금. 어쨌든 효율성과 뭐가 있다? 공평성이 있는데 시장 뭐만 추구한다 언니? 효율성만 추구한다. 그럼 공평성은 애초에 추구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평성을 우리 뭐라고 그래? 시장의 근본적 한계라고 그래요. 시장이 완벽하더라도 정부는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필요하다는 겁니다. 내려갑니다. 특징 가볼게요. 시장은 뭐 하는 곳이라고? 전부 다 사익을 추구해요. 그럼 모든 사람이 생산자든 소비자든 자기 이익을 추구해요. 근데 자기 이익을 추구했는데 그게 균형점이 된 거야. 그게 바로 밑에 있죠. 근데 아니면 어떡할래요? 자, 개인적으로 보면 합리적이야. 근데 사회적으로 망해버렸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저축은 많이 하는 게 좋아, 안 좋아? 개인적으로. 좋죠. 근데 모든 사람이 다 저축해버렸어. 그럼 대한민국 경제는 마비야, 지금. 이걸 밑에 3번입니다. 개인 합리성과 사회 합리성의 괴리. 하나하나 보면 합리적인데 전체는 아니다. 하나하나는 맞는데 합치니까 잘못된 거야. 이걸 합성의 오류 또는 구성의 모순이라고 그래요. 이런 거 안 물어보니까 넘어갈게. 맨 마지막에 사익의 극대화가 뭐다? 공적 공멸이다. 기출문제 보시다 보면 구명보트도 나와요.
구명보트가 무슨 윤리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많이 타니 가라앉았다는 거야. 이런 거 공유지 비극 들어봤지 이것들. 넘어갈게요. 그래서 요건 뭐만 해도 이 페이지에는 시장은 뭐 하는 곳이다? 재화를 만드는 곳이다. 뭘 가지고? 가격을 가지고. 그게 균형점이 되면은 정부는 개입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원인 나오면 두 문자 기억나죠? 공자외 부정해가지고 전부 재화들이야. 공공재, 자연독점 무슨 재화였죠? 요금제. 그다음에 공자 외부 효과는 경제가 있고 외부 불경제가 있죠. 외부 경제는 가치제, 외부 불경제는 공유제. 그다음에 불완전 경쟁과 정보비 대책 민간제까지도 들어갑니다. 전부 다 재화와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뒤에 시장 실패, 정부 실패 다음에 재화 유용론 나오거든. 그 재화 유용론 나왔을 때가 바로 뭐다? 시장 실패론이에요. 됐지? 제일 먼저 공공재입니다. 자, 특징이 뭐다? 재화를 나눌 때 경합한다 하고 배제한다로 갈랐어요. 요걸 가지고 이제 경합 배제가 민간재고 비경합 비배제가 공공재고 네 가지 나오겠지? 됐죠? 그럼 경합이 뭐고 배제가 뭔지 봐야 되겠지. 근데 시험은요. 경합이 뭐냐 배제가 뭐냐 물어보진 않아요. 근데 그런 건 용은 알아야 돼요. 그게 안 되면 이 경합 배제에서 뭐가 나오는지 모르니까. 자, 경합은 간단하다. 누가 써버리면 나 못 써요. 쓰더라도 만족감이 떨어져요. 근데 어떤 재화는 바로 경합돼요. 이 마이크 내가 경합하니까 딴 사람 못 쓰잖아 지금. 그렇지? 근데 해운대는 안 그래요. 처음엔 경합을 안 해요. 뭐 한 1000명까지도 경합 안 할 거야. 근데 10만 명 넘어가면 좀 경합할까 안 할까? 100만 명 넘어가면은 못 갈 것이지 이제. 어떤 건 금방 경합하지만 어떤 건 천천히 경합합니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민간제는 바로 경합해요. 근데 공유제는 처음에는 경합을 안 해요. 그러다 어느 정도 올라갔을 때 그때 가서 뭐 경합한다는 겁니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건 안 물어보니까 경합이 뭐라고? 내가 써버리면 다른 사람이 쓸 수 없다. 소비량이 줄어야 돼요. 또는 소비 만족감이 줄어야 돼요. 그럼 비경합은 뭘까요? 누구나 같이 쓸 수 있다는 겁니다. 만족감 줄지도 않아요. 그렇지? 자, 배제는 더 쉬워요. 이거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쓸 수 없다는 소리고요. 비배제는 공짜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나 이렇게 합니다. 미안해. 경합은 유한해요. 유한하니까 내가 써버리면 못 쓰는 거야. 반면 비경합은 유한하지 않아. 무한해요. 누구나 쓸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고요. 배제는 뭐다? 유료야. 유료. 돈 내야 돼요. 비배제는 뭐다? 무료입니다. 공짜입니다. 이걸 가지고 네 가지 나와야 될 겁니다. 자, 공공재는 재밌다. 첫 번째, 배제할 수 없어요. 자, 봐. 내가 물건 만드는데 100원이 들어갔어요. 근데 누가 써더라도 내가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럼 나는 100원 들여서 만들었는데 수익이 아무것도 없어. 나 할까 안 할까? 안 합니다. 두 번째, 이 재화는 비경합이에요. 누가 쓰더라도 추가 비용이 없어요. 내가 이분만 써도 비용 100원이야. 둘이 써도 100원이고 셋이 써도 100명 써도 100원이야. 10,000명 써도 100원이에요. 그럼 어때? 한 분만 썼을 때 만족감이 1이라고 하자. 그럼 나는 만드는데 100원 들어갔는데 만족감이 1밖에 안 돼. 둘이 쓰면 2가 되고 10명 쓰면 10이 되고 10,000명 쓰면 10,000이 돼요. 추가 비용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냥 100이에요. 이런 상황이라면 어때? 많이 쓰는 게 낫지 않을까? 근데 난 써봤자 난 돈이 없다면 난 안 만들 거야. 이러니까 국가가 세금 물어서 만들어가지고 누구나 쓰게 풀어야 돼, 안 풀어야 돼. 이게 바로 뭐가 돼? 공공재가 돼요. 특이한 재화죠. 만들어봤자 돈도 못 받고 차라리 돈을 안 받는 게 나한테는 손해겠지만 사회적으로 바람직해. 이러니까 국가가 세금 가지고 만들어가지고 풀어버리는 게 낫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공공재입니다. 자, 공공재가 보세요. 왜 시장에 공급되지 않는다고? 만들어봤자 돈을 못 받으니까. 비배제야. 나는 안 만들 거야. 합리적이니까. 경제학이니까 지금. 그 얘기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누가 한다? 정부가. 자, 민간이 왜 못 만들죠? 돈을 못 받으니까. 그러면 그 100원의 비용을 정부가 주면 될까 안 될까? 이게 어제 했던 뭐야? 민간 위탁이에요. 민간 위탁이라면은 전혀 돈을 다 줄 거니까 할 수 있지. 보조금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보조금 생산비 일부만 주잖아. 나는 100이 들었는데 50밖에 안 준다면은 나는 50 적자인데 안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민간 위탁은 가능하다는 건데 민간 위탁은 다 되는 건 아니고 어제 잠깐 봤지만 여러분의 권리 의무와 무관해야 돼요. 그런 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칙은 누가 한다? 정부가 한다. 예외적으로 여러분 권리 의무와 무관하다면은 민간 위탁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외적으로. 자, 비경합이 봐봐. 누가 써도 양이 안 줄죠. 만족감 안 줄지. 그래서 비경합은 일명 공동소비, 등량소비라고 그래요. 같이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정도까지만. 그다음에 이거는 뭐 안 봐도 돼. 이렇게 안 나올 거니까. 자, 이건 뭐냐면 규모 경제가 있다는 건데
요게 평균 비용이에요. 평균 비용이야. 근데 한 개의 비용이 요 밑에 있어요. 그럼 어떨까? 한 단위 쓸 때마다 평균은 더 떨어져요. 다시 할게. 평균 비용이 100원인데 한 사람 쓸 때마다 100원이 아니라 50원밖에 안 돼. 그럼 이분 쓸 때마다 전체 평균 떨어져 안 떨어져? 떨어지게 지금 많이 쓸수록 가격이 더 싸지는 거야 이게. 이건 되게 규모 경제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안 물어볼 거니까요. 자, 그다음에 비배제입니다. 이거는 공짜라는 소리, 돈을 못 받는 소리고요. 맨 마지막에 자 여러분, 이건 이렇게 무한한 재화가 있을까? 이런 건 없어. 되게 이거는 되게 뭐냐면 서비스 형태예요. 국방 서비스, 그다음에 뭐 경찰 서비스 이러다 보니까 저장이 안 돼 이건 되게. 그래서 비저장성이라고 그래요. 자, 어때? 지금 군인 서비스가 저장된다면은 좀 5월 달에 많이 만들어서 지금 좀 애들 쉬게 해주는 게 어떨까요? 더운데. 그렇지 않나? 그거 안 되잖아 지금. 어쨌든 지금도 서 있어야 돼 걔네들. 자, 그게 이제 비분할입니다. 근데 꼭 다 그런 건 아닌데 그래서 이건 잘 안 나와요. 안 나오고 주로 누가 나온다? 비경합과 배제만 나올 겁니다. 자, 요게 특징이고요. 자, 어쨌든 이 친구는 누가 못 만든다? 시장이 못 만든다. 또 만들더라도 차라리 가격을 받지 않는 게 낫다. 그러니까 누가 만들어가지고 정부가 세금 만들어가지고 풀어버리는 게 훨씬 낫다는 겁니다. 사례가 잘 나오는 게 드리는 게 있는데 국방 서비스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다음에 경찰 서비스, 됐지? 경찰 서비스. 그다음에 외교, 그다음에 등대 서비스. 요 네 가지가 주로 나왔어요. 근데 사실 경찰은 좀 애매해요. 경찰도 여러 서비스가 있을까 없을까? 119 같은 것들. 119는 무한해, 유한해? 유한하잖아. 그래 119 같은 거는 공공재라기보다는 공유제에 가까워요. 공짜니까 낭비하다 보니까 고갈되잖아 지금. 그치? 혹시 동네 할머니 중에 119 타고 다니시는 분 없어? 아, 그거 아파서 그런 게 아니라 술만 먹으시면 길가에 누워 있어가지고 이 할머니 왜 그러냐 하니까 그 집에 가기 싫어가지고 그거 타고 가려고. 근데 몇 번 신고해서 했어 그거. 요새도 그랬나 모르겠는데. 아, 할머니 길가에 누워 있으면 어떡해? 가서 왜 그러세요? 물어봐 안 물어봐? 근데 뭐 지척도 없고 막 그러면 큰일 났다고 신고하잖아 지금. 신고했더니 막 119 갖고 또 이 할머니 나고 데리고 가더라고. 물어봤어 왜 그러냐니까 이 할머니 술만 마시면 거기 저 위에인데 가기 싫어가지고 여기 누워 계신다고. 그 다음부터는 길가에 누가 누워 있어도 그냥 가요 그냥. 그렇지. 여러분도 나도 원래 안 그랬어. 하다 보니 이렇게 됐지. 할게. 외부 효과입니다. 자, 왜 외부 효과일까? 아니 내가 걔가 100원을 주고 만들었어. 그럼 최소 얼마 받아야 돼? 100원 받아야 되는데 50원밖에 안 들어와. 그럼 나머지 50원 내가 받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 받아요. 그럼 나는 어때? 비용은 100원이 들었는데 100원 집중이야. 편익은 50밖에 못 받았고 나머지 50은 당신들이 골고루 나눠 가졌어. 편익이 분산되고 있죠. 이거는 좋은 거 나쁜 거야? 사회적으로. 난 손해야. 아니 50씩 나눠졌잖아. 그럼 좋잖아. 이걸 외부 뭐라고 그래? 경제라고 그래요. 그 이런 외부 경제는 그냥 상식적으로 많이 나오니까 문제일까? 안 나오니까 문제일까? 안 나오니까 문제겠죠. 왜? 비용은 100인데 혜택은 50밖에 없는 거야. 사회적으로는 나머지 가졌잖아, 너네들이. 그럼 사회가 나한테 50 보장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그럼 하겠죠. 외부 경제는 이따 보겠지만 비용이 100원 집중. 편익은 나는 50밖에 못 봤어. 나머지는 여러분이 가진 거야. 왜 외부라고? 일부가 빠졌잖아, 지금. 대가가 100원이 들어와야 되는데 50밖에 안 들어오고 나머지는 빠졌지 지금. 그래서 외부 개념보다 대가 없이 전혀 받지 못한 건 일부가 빠진 거야 지금. 대가 없이 타인에게 이득을 줬다. 편익이 분산되고 있는 거야. 외부 경제. 비용을 줬다. 외부 불경제예요. 이번에 거꾸로. 내가 물건 만들었는데 비용이 100이야. 근데 비용이 200이야. 근데 난 100원밖에 안 내고 혜택은 200을 보고 나머지 100은 당신들이 낸 거야. 그럼 내가 비용을 전가한 거죠. 그치? 비용이 분산되고 있고 편익은 200 다 먹은 거야 지금. 이런 건 과다하게 할까 과소하게 할까? 당연히 과다하게 하겠죠. 이걸 외부 뭐라고 그래? 불경제라고 그래요. 그래서 외부 불경제 맨날 환경오염이라든지 많이 나올 겁니다. 사례 많아. 자, 가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대가 없이 당신들에게 노래를 불렀어. 나는 기분 좋겠지만 여러분 짜증나지 않을까? 그치? 여기서 담배 피우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나야 뭐 괜찮겠지만 여러분 힘들리겠지? 그래서 이게 봐. 대가 없이 경제 주체에게 이득을 줬을 때가 뭐다? 외부 경제가 될 거고 손해 줬을 때가 뭐다? 외부 불경제인데 이득 주는 재화가 어떤 재화라고? 가치재야. 교육 주문, 교육, 의료,
주택문화행사. 손해 주는 재화가 뭐라고? 공유재. 대가가 없어요, 이거는. 자, 이러니까 봐. 내가 느끼는 비용은 100인데 혜택은 50밖에 안 되네. 내가 느끼는 혜택은 200인데 비용은 100밖에 안 되네. 괴리 됐어, 안 됐어? 됐죠? 그럼 나머지 그 괴리는 누가 지금 책임지고 있는 거야? 누가 갖고 있는 거야, 지금? 사회가 지금 받고 있는 거야, 지금. 이해됐죠, 여기까지? 여기까지가 이제 그고요. 자, 그 다음에 내려가니까 외부 경제가 보세요. 나는 만들었는데 100이 들었는데 대가는 50밖에 못 받았어요. 그럼 비용은 집중인데 나머지 50은 누가 가진 거야? 사회가 가진 거야. 편익은 지금 분산됐어, 안 됐어? 이걸 우리 뭐라고? 외부 경제라고 그래요. 이거 잘 나옵니다. 비용은 집중. 자, 생각해봐. 비용이 집중이네. 과다하게 할까, 과소하게 할까? 안 합니다. 과소하게 하겠지. 이거 뭐 내가 돈 다 내고 내가 왜 해야 되는데? 비용이 집중할 때 항상 뭐가 돼? 과소가 돼요. 편익이 분산되고 있으니까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거야. 됐지? 그럼 해결책 간단하다. 그만큼 손해봤어, 안 봤어? 손해봤으니까 대가를 줘야 돼, 안 줘야 돼? 보조금이 해결책이 돼. 전액을 줄 이유는 없어요. 왜? 너도 일부 봤으니까. 50은 네가 받았잖아, 지금. 50을 못 받은 거잖아, 지금. 그러니까 50에 대해 뭘 주는 거야? 보조금 주는 거예요. 됐지? 그 다음에 두 번째, 과소됩니다. 외부 불경제입니다. 공유제라고 그랬죠? 거꾸로야. 내가 썼을 때 만족감은 200인데 나는 비용을 100밖에 지불 안 했어요. 그럼 나머지 누가 지불한 거야? 여러분들이 비용을 100을 지불한 거야. 됐지? 그럼 편익은 집중이고 비용이 분산되고 있어요. 타인들의 손해 준 거야, 지금. 외부 불경제라고 그래요. 자, 편익이 집중돼 버리면 항상 어떻게 된다? 과하다하겠어요. 낭비합니다. 이해됐지? 여기 광비고 비용이 분산되고 있으니까 외부 불경제가 돼요. 이거는 많이 씁니다. 그럼 못 쓰게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결책이 뭐다? 규제야. 규제도 뭐가 있다? 직접 규제가 있고 간접이 있어. 뭐가 달랐죠? 직접은 어기면 처벌해요. 너 반드시 써야 돼. 근데 간접은 괜찮아. 어겨도 돼. 단 그만큼의 뭐를 지불해야 돼? 대가를 지불해야 돼. 정부한테 세금 낸다, 피구세. 그게 아니라 땅인데 사온다, 배출권 거래제도.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하다못해 뭐도 있다? 소유권 제도도 있어요. 소유권만 존재하면 쥐가 균형 이룬다, 거래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해결책 있죠. 외부 경제는 뭐다? 보조금. 불경제는 뭐가 있다? 직접 규제와 간접 규제, 그다음 민간의 소유권까지. 그치? 그러면 직접 규제가 제일 정부 지향적이에요. 소유권이 제일 시장 지향적이야. 그 중간 낀 게 이제 간접 규제들이에요. 그러면 누가 더 효율성이 좋을까? 그 민간일 때 미안해. 시장 간 뭐가 좋아? 효율성이 좋아지고 형평성의 효과성은 누가 좋아진다? 정부가 좋아져요. 뭐 이게 똑같습니다. 이거 이따 또 할 겁니다. 어쨌든 해결책만 외워도 뭐 있다. 다시 외부 효과가 뭐라고? 개념. 대가 없이 이득을 줬다, 손해를 줬다. 그러니까 내가 느낀 편익과 내가 느낀 비용이 일치하지 않아요. 그렇지? 외부 경제는 뭐가 집중이다? 비용이 집중이니까 과소하게 하고 편익이 분산되고 있네요. 해결책은 보조금 줘야 돼요. 외부 불경제는 뭐가 집중이다? 편익이 집중이니까 과다하게 써버려요. 그럼 못 쓰게 해야 돼, 안 해야 돼? 규제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야. 그래서 외부 경제 나왔을 땐 재화가 뭐다? 가치제, 교육, 의료, 문화행사 이런 것들. 다음 외부 불경제 나왔을 때는 공유제인데 환경오염, 공유지 비극 이런 것들 나올 겁니다. 자, 해결책은 밑에 써놨습니다. 피구세가 뭐라고요? 이거야. 어떤 걸 이 사람이 할 때마다 사회적으로 얼마 피해가 나온지가 계산돼. 내가 그 행동할 때마다 사회한테 50의 비용을 전가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 50만큼은 전가했기 때문에 세금을 거두면 될까 안 될까? 됐지? 전가해도 돼. 버려도 된다니까. 환경오염 물질을 버릴 때마다 한 단위당 100원이 처리 비용이 들어. 버려도 돼. 다만 얼마 내는가? 100원씩 내면 되잖아. 너 10개 버렸네. 그럼 1,000원 내. 10,000개 버렸어. 그럼 만원 내라는 소리. 만원이 10만 원인가? 내라는 소리 얘기해. 됐지? 그러면 여러분 버릴까 말까? 판단해봐. 내가 처리한 게 싸다면 내가 처리할 거고 차라리 버리고 세금 내는 게 싸다면 버리지 않을까요? 그럼 선택권이 당신들한테 있어 없어? 이게 이제 정부가 직접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는 겁니다. 이게 뭐다? 피구세라고 그래. 근데 문제가 뭘까요? 누구한테 세금 낸다고? 국가한테 내. 그럼 국가가 매번 감시해야 돼, 안 해야 돼? 몇 개 버렸는지 한 단위당 얼마 비용이 다 알아야 되잖아. 근데 정부가 알까? 그게 문제입니다. 또 공무원들인데 얘가 감시한단 말이야. 야, 그냥 내가 너 좀 찔러줄 테니까 이렇게 대충 하자. 이거 할 수 있어 없어? 이게 또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그래 들어온 게 뭐다? 배출권 거래제도야. 이거는 총량이 정해져 있어.
내가 버릴 수 있는 게 100개밖에 안 돼. 100개로 처리할 수 있다면은 더 이상 세금 낼 필요가 없어요. 근데 모자르네. 정말 세금 내는 게 아니라 딴 친구한테 사봐야 돼요. 딴 친구 가보니까 이 친구는 되게 능력이 좋아요. 50개만 있어도 해결돼. 그럼 50개 남았어 안 남았어? 남아서 이걸 갖고 팔 수 있다는 겁니다. 요 시장이 좀 만들어 2020 내년에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내년이 시험이 나올 수 있어요. 이거. 내년에 이게 시장 만들어지기 때문에 국제 시장이 이걸 가지고 이제 그 뭐 탄소 배출권 막 산단 말입니다 지금. 그래서 아마 내년에는 시험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느껴요. 이게 계산 문제는 안 나오겠지만은 분명히 어떤 형태든 간에 하나는 나올 것 같아요. 내년이 그때 전 세계로 이제 들어가 이제. 그러니까 내년부터 이제 그 비싸질 수 있어요. 이게 이런 것들이. 휘발유 값이라든 되게 비쌉니다. 이제 비싸질 수 있어. 왜? 전부 탄소 배출권이니까 이제. 자동차 개수당 이미 정해져 있어 우리가 국가가. 그걸 넘어가면은 우리는 더 국가가 세금 내야 돼요. 줘야 된단 말이야. 자동차 살 때마다 이제 그걸 전부 개수로 올라갈 거니까 내야 될 겁니다. 전기차가 아니라면은 할 거야 이제. 전기차는 전기 만들 때 그 탄소 배출 안 들어가나? 들어갈 것 같은데. 하다못해 있잖아. 그 요새 뜨는 챗 GPT인가? 그거 할 때도 훨씬 더 에너지가 많이 들어간대요. 걔는 막 생각해서 막 계산하잖아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구글 검색하는 거하고 걔가 검색하는 거 전기량이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어떻게 계산하는지 모르겠는데 천재들이 있나 봐요. 그렇지? 내년부터는 여러분 조심해야 된다. 이제 에너지 여기도 막 올라갈 수 있어 이제. 아 이미 올라간 것 같기도 하고 막. 왜냐하면 여러 엄마한테 물어봐요. 그 2년 전하고 지금하고 그 전기세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진짜로. 별 관심이 없구나. 본인들이 안 내서 그래. 나중에 본인들이 내는 상황이 벌어져 봐. 다 끄고 다닐 거야. 이제 새끼 밤새 끄고 다녔다고 막. 그지? 어때? 집에 나올 때 다 끄고 나와 아니면 대충 하고 나와? 끄고 나와요? 혼 안 나? 엄마한테? 너 이 새끼 에어컨 끄고 나갔더만 막 이렇게. 그지? 엄마한테 화내지 말고 그냥 에어컨 관리권 얘한테 줘. 한 달에 비용 준 다음에 네가 절약해라 하면 지가 알아서 할 거야 그냥. 아니야? 자 가겠습니다. 배출권 요 애원 아이디어요. 근데 봐봐. 둘이 비교해봐 해볼까? 얘와 얘를 비교해봐. 그럼 누가 더 친시장 지향적이에요? 배출권 거래제도야. 왜? 정부한테 세금 내는 거고 민간끼리 거래하는 거잖아요. 그럼 둘이 비교했을 때 얘가 더 정부 지향적, 얘가 더 효율성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까지는 뭐 할 거 없고 이걸 간접 규제라고. 왜 간접 규제죠? 어겨도 된다니까. 다만 그만큼 돈 내면 되잖아요. 직접은 어기면 안 돼요. 가겠습니다. 그래 밑에 써놨죠. 보조금은 주로 뭐다? 외부 경제 쪽으로. 반면에 나머지 네 가지가 뭐다? 외부 불경제 쪽인데 일로 갈수록 정부 지향적이고 일로 갈수록 시장 지향적이에요. 항상 시장일 때 뭐가 좋아진다? 선택권이 존재하다 보니까 효율적이에요. 근데 안 지켜도 돼, 안 돼? 어길 수 있잖아 지금. 여기는 반드시 지켜야 되다 보니까 효과성 누가 좋다? 정부가 나. 형평성도 누가 좋아? 정부가 나요. 이런 식으로 요거는 기본 틀이에요. 자 그래서 다시 보조금은 외부 경제로 나머지는 불경제까지 넘어갈게요. 불완전 경제 어디까지 들어간다? 민간제까지 들어가요. 그지? 어때요? 그 민간제도 참 좋은데 경쟁일 때는 균형 가격이 되겠지만은 불경쟁 돼봐요. 걔가 가격 올려도 막을 수가 없잖아요. 불완전 경제 해결책이 뭐밖에 없다? 온리 규제입니다. 민간제이기 때문에 정부가 생산할 이유가 없어요. 얼마든지 돈 받을 수 있어 없어? 있기 때문에 시장도 할 수 있어요. 다만 독점이다 보니 독과점이다 보니 횡포가 나온다는 거 지금. 가겠습니다. 불완전 경쟁이야. 완전 경쟁이 있는데 한마디로 뭐다? 가격이 작동해요. 그래서 사례가 있는데 요걸 틀리게 만들지는 않을 겁니다. 수많은 경쟁자, 가격 수용자라고 그래. 그럼 무슨 말이야? 한 기업이 네 마음대로 가격을 올렸다 낮췄다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시장의 가격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것들 읽어보시고. 근데 이게 가능 불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밑에 봐. 불완전 경쟁이 나와. 한마디로 힘의 불균등이 만들어져요. 그지? 이러다 보니까 어때? 그 독점 친구는 가격을 올리겠죠. 가격 올라가 버리면 생산량 줄어요. 우린 비싸게 쓰는 겁니다, 이게. 자, 근데 이런 불완전 경쟁 중에 자연 독점만 예외. 이건 민간제 쪽이고요. 이거는 뭐다? 요금제 쪽이에요. 자, 봐. 어떤 재화는요. 이게 생산량이야. Q가 되고 이게 가격이 될 텐데 생산량이 늘수록 가격이 점점 떨어져요. 그리고 이게 올라갑니다. 그렇지? 봐. 요 구간까지야. 이 구간까지는
여러 기업이 경쟁하는 게 좋아? 한 기업이 다 만드는 게 좋아? 한 기업이 다 만드는 게 좋아요. 왜? 얘가 생산량이 늘수록 가격이 다운됐잖아요. 근데 여기서 넘어가 봐요. 그러면 생산이 늘수록 가격이 올라가 안 올라가? 이런 상황이라면 차라리 뭐가 좋아? 경쟁이 좋아요. 근데 만약 시장 수요가 이거보다 안 돼요. 이거밖에 안 돼. 이런 상황이라면 여러 기업이 만드는 게 좋을까? 한 기업이 다 만드는 게 좋을까? 한 기업 다 만드는 게 좋잖아요. 그치? 오히려 시장 경쟁이 가격을 비싸게 만들어 버려요. 이런 상황이라면 차라리 한 기업에게 독점을 줘가지고 얘한테 다 만들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게 바로 뭐다? 자연 독점이에요. 근데 이렇게 독점돼 버리면 또 얘가 횡포 부릴까 안 부릴까? 부린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할까? 요 기업을 공기업으로 만들어 버려. 정부 기업으로. 그럼 정부권이니까 횡포 못 하겠지? 두 번째는 얘한테 특허를 주는 조건으로 가격 규제예요. 생산량 규제하고 품질을 정해 버리는 거야. 이게 바로 뭐 돼? 정부 규제겠지 이제. 요게 바로 자연 독점입니다. 그래서 다시 일반적인 민간제는 독점일 때 오히려 가격이 비싸져요. 그치? 그러니까 독점하면 안 되잖아 지금. 어떤 제와는 어때? 차라리 독점일 때가 훨씬 더 싸요. 그치? 이럴 땐 차라리 한 기업이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근데 문제가 뭐라고? 결국 독점돼 버린 얘는 분명 횡포가 나와요. 횡포 못 나오게 해야 돼 안 해야 돼? 그걸 하려고 정부 기업으로 만들든지 공기업으로 아니면은 규제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다? 자연 독점입니다. 자, 밑에 가보세요. 규모 경제가 뭐라고?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 평균 가격이 떨어진 현상이에요. 이걸 비용 뭐라고 그래? 체감이라고 그래. 여기까지가 그래 뭐가 되는가? 규모의 경제 구간이고 이 이후는 뭐다? 규모의 불경제 구간이에요. 이런 상황이라면 차라리 여기까지는 한 기업이 다 만들게 하는 게 훨씬 더 싸다는 겁니다. 됐지? 자, 봐. 이거 우리 저번에도 했는데 전국에다가 핸드폰 망을 깔 거예요. 큰 비용 1억이라고 하자. 그냥 상징이야. 1억이란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간다는 거야. 근데 전체 통신 수요자가 10,000명이 있어요. 그치? 1억이 들어갔는데 10,000명을 한 기업에 다 줘봐요. 그럼 얼마면 내? 10,000원만 내면 돼요. 근데 그러지 말고 LG한테 1억 주고 깔게 하고 SK도 1억 주게 깔게 하는 거야. 그럼 같이 1억이 들어갔지? 5천씩 나눠주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 가격이 요번에는 2배 2만 원 올라가 버려요. 이럴 바에 LG와 SK 경쟁하는 것보다는 SK한테 다 준 다음에 10,000원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게 바로 뭐다? 규모 경제 자연 독점이에요. 됐지? 자,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야? 고정 비용은 엄청나게 커 안 커? 크지만 한 명이 쓰나 10명이 쓰나 100명이 쓰나 10,000명이 쓰나 추가 비용이 없어요. 그럼 변동 비용은 거의 없다는 거야. 가변 비용은. 그래서 어떻게 시험에 나오냐? 고정 비용은 매우 높다. 가변 비용은 거의 없다. 추가 비용이 없다는 소리예요. 됐지? 다시. 망을 깐데 얼마 들어갔다고? 1억이 들어갔어. 큰 돈이 들어갔어. 근데 추가 비용은 한 명이 써도 그냥 1억이고 100명이 써도 1억이고 10,000명이 써도 1억이라고 합시다. 가정이야 그냥. 추가 비용은 없어요. 이런 상황이라면 차라리 어떻게 할 것 같아? 그냥 SK한테 10,000명 몰아주는 게 훨씬 더 싸요. 그래서 어떻게 나온다 시험에? 고정 비용은 매우 크다. 가벼운 비용은 거의 없다. 이렇게 돼 뭐가 된다? 자연 독점이 돼버려. 그땐 차라리 한 기업에 뭘 주는 게 다 몰아주는 게 훨씬 더 가격이 싸요. 됐지? 규모 경제. 그래서 여러분도 내가 여기 할 때 그래요. 어떤 분이 물어봐. 아, 요번에 600문제도 많은데 그 800문제 풀어야 되나요? 막 이렇게 물어봐. 맨날 물어보는 게 그거야. 주로. 아, 내용 좀 물어보라고. 씨. 내용을 안 물어보고 600만 하면 될까요? 800만 하면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아우, 야, 600 가지고 되겠어. 어제 풀어봤지만 신제도론 5개 풀었어. 그죠? 공공선택은 5개밖에 못 풀어. 그래도 600개가 넘어간단 말이야. 그걸로 어떻게 알아? 집합 문제 2개 풀고 집합 이해했다는 거 똑같잖아 지금. 나는 물론 가능할 수도 있어. 너가 그게 재능이 있고 뭐 시각이 그럼 가능하겠지. 난데 그런 시각이 없단 말이에요. 집합 2개 풀고 집합을 이해할 수 없어. 난 능력이 안 돼. 미안해. 난 능력이 못 돼 이렇게. 다른 분들이 능력이 되나 모르겠는데, 그렇지? 그 얇은 게 뭐 국사책 600개를 뭐 하던데 내가 그 선생보다 더 잘했어 제기를. 근데 나는 그 능력이 없어. 그거는 그 사람한테 해달라고 그래요. 나는 능력이 없으니까. 근데 그분은 600제 풀고 800제 풀고 막 팔아요. 결국 4,000문제더라고. 뭐가 달라 도대체. 다 풀어봐야 돼요.
그리고 같은 문제를 한 10개, 20개 풀다 보면 그냥 자동 답이 나옵니다. 나는 그래서 그걸 노리는 거지. 그래서 하나 푸는데 1분 들어갔다. 10개 푸는데 10분 안 들어가요. 10개 푸는데 한 5분이면 돼요. 두 번 풀 때는 2분이면 돼요. 규모 경제에 있습니다. 이것도 많이 봐야 됩니다. 미안해, 난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런 능력은 나한테 찾지 마시고 다른 분들한테 찾으세요. 하나만 갖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 나는 모르겠어, 그거를. 안 됩니다. 불완전 경쟁이야. 읽어보시고. 그래서 이 불완전 경쟁이 어디 쪽에 민간제입니다. 근데 이런 민간제 중에서도 뭐가 있다? 자연 독점이 있어요. 요금제라고 그래요. 왜 요금제일까? 돈 받을 수 있잖아, 지금. 돈 받을 수 있다는 건 누가 할 수 있다는 거야? 민간이 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근데 민간한테 맡겨버리면 뭐가 된다? 결국 자연 독점돼 버려. 그럼 누가 개입해야 돼? 정부 개입해야 돼, 안 해야 돼? 그 개입하는 방식 두 가지가 있다. 직접 공기업 만들어 버리는 거야. 직접 공급이야. 아니면 민간한테 특허 준 다음에 가격이나 품질, 생산량을 규제해야 돼요. 두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밑에 써놨죠. 규모 경제.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 평균 비용이 떨어진 애들. 비용 체감 사업이라고 그래요. 비용이 떨어질 거니까. 또는 뭐라고 그래? 밑에 시험에 나왔어. 고정 비용은 매우 매우 크다. 그런데 추가 비용이 없다. 추가 비용이 없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 누가 쓰더라도 더 이상 비용이 없으니까 많은 사람이 써도 괜찮다는 겁니다. 그럼 비경합이에요. 대체 누가 써도 상관이 없다는 거잖아, 지금. 경합하지 않는다는 소리야. 근데 돈을 받을 수 있는데 경합하지 않으니까 민간이 할 수 있는데 독점이 돼버려. 그래서 해결책은 공적 공급이나 규제가 들어간다는 겁니다. 됐지? 자, 그 다음에 맨 마지막 뭐다? 코 정리예요. 이건 소유권 문제입니다. 요새 잘 나오더라고, 이것도. 이건 뭐냐면, 자, 강물은 공유제야. 이건 소유권이 없다 보니까 타인들한테 피해를 줘, 안 줘? 피해를 줘. 근데 소유권이 봐. 목장이 있고 어장이 있어요. 항상 물이 이렇게 흐르던데 한마디로 목장이 누구한테 피해 준다는 거야? 어장한테 피해 준다는 거야. 근데 정부가 개입했는데 개입하지 않아도 소유권이 목장주라면 어장이 가서 거래할 거예요. 소유권이 어장이라면 목장주가 와서 거래할 거예요. 소유권이 어장이든 목장이 상관없어. 소유권이 누군 상관없어. 소유권만 존재하고 소유권 거래 비용만 없다면은 누가 개입하지 않아도 정부가 개입하지 않아도 뭐가 된다? 시장의 거래가 된다는 게 바로 코어 정리예요. 노벨상 얘기에. 이거는 시장 자율인데 사실 코어 정리는 그 사람 코어주는 경제학자가 아니라 헌법이거든요. 법경제학이야. 그래서 이 사람은 전반부에 소유권만 존재하면은 소유권의 주체와 관계없이 거래가 된다는 거야. 근데 이게 불가능하다는 거야. 강물 소유권 누군데? 누군지 몰라요. 목장 향계냐? 어마어마하게 많아. 누구하고 거래해야 되는데? 거래 주체가 누군지도 몰라요. 거래 비용 되게 많아, 안 많아? 많다는 거야. 이게 안 되니까 뭘 만들려는 거야? 이걸 거래할 수 있는 장치 만들자고 했는데 뒤에 건 빼버리고 앞에 것만 갖다 놓고 누가 개입하지 않아도 정부가 개입하지 않아도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버려요. 그 사람 노벨상 받았을 때 그 멘트가 재밌어요. 나는 이게 안 된다고 한 건데 이걸 갖고 내가 노벨상 받을지도 몰랐다. 이렇게 나와요. 이게 불가능하다는 거야, 이게. 이 사람은 결론은. 소유권을 누구한테 줄 수도 없고 거래 비용이 0일 수도 없어요. 한마디로 민간 거래가 잘 돼야 하는데 안 된다는 거야. 안 되니까 다른 게 필요하다고 말한 건데 뒤에 건 빼버리고 앞에 것만 가지고 자유시장 노벨상을 받은 거야, 지금. 그건 그 사람은 황당하지. 법경제학인데 이거는. 그렇지. 그래서 논점 뭐라고요? 가정이 중요하다. 뭐가 없어야 돼? 거래 비용이 없어야 돼. 소유권이 명확해야 돼. 이거는 잘 나오고. 그다음에 어려운 게 이거다. 소유권이 누구인지 상관이 없어요. A가 같든 B가 같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소유권만 존재하면 거래가 된다는 거야. 정부가 개입하지 않아도. 이게 불가능하니까 아까 봤듯이 피고세라든지 배출권 거래제도 나오는 겁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요 용어들 다 시험에 나온 것들이니까 봐보십시오. 자, 그 다음에 정보비대칭이야. 이거는 민간에 들어갑니다. 자, 여러분. 내가 시장에서 이 친구하고 자발적 교환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첫 번째가 뭐예요? 둘이 대등해야 돼. 대등하지 않다는 게 불완전 경쟁이에요. 근데 설사 대등하더라도 이 가치에 대해서 잘 몰라요, 이 친구가. 그래 버리면 내가 속여가지고 많이 팔 수 있을까 없을까? 이게 정보비대칭입니다. 그러니까 설사 시장 균등이어도 물론 완전 경쟁일 때는 속일 수가 없어요. 왜? 속였을 때 바로 알 거니까. 근데 불완전 경쟁이라면 더더욱 속일 수 있을까 없을까? 있겠죠. 그래서 개념 봐볼게요. 제가
행정학에 대해서는 여러분보다 좀 많이 알고 있지 않을까? 굳이 시험 나올 거 다 할 필요 뭐 있어? 너네가 알아먹을 것만 해주면 되지. 어차피 모를 텐데 애들. 시험 문제 어려우면 문제가 거지 같은 거지. 뭐 학술적이고. 그럼 되잖아. 괜히 힘들고 해가지고 애들 힘들게 만들어갖고 탈락한 게 보다 네가 알아먹을 것만 좀 해주고 잔소리 좀 잔소리 왜 다독거려주고 얼마나 좋아. 그럼 1년간 뭐 이러고 있다가 시험 보면 박살 났는데 문제가 거지 같았어. 한번 해도 또 그렇구나 하고 또 강의 듣고 앉았고 편하지. 미안해. 근데 성격상 그게 잘 안 돼가지고요. 나왔는데 어떻게 설명 안 해. 코지가 나왔는데 문제 보면 바로 거짓말 나올 거 나올 텐데. 근데 기출문제 600개밖에 안 보니까 알 수가 있나 이거 그지? 다 봐버리면 알 겁니다 바로. 너는 새끼 나왔는데 설명 안 돼. 이게 나와야 되는데 모른단 말이야 지금. 그래 나도 후회하고 있어. 괜히 4,000개 줘가지고 힘들게 하느니 잘 500개만 준 다음에 그것만 자세하게 해주면 좋을 텐데 안타깝게 그게 안 돼 그걸로. 가겠습니다. 정보비 대칭. 제가 있잖아. 행정학에 대해서는 당신들보다 정보가 더 많아요. 우월해 우월하지 않아? 우월해서 이 위치를 가지고 당신 속여요. 속이다 보니까 일단 당신들은 뭐 해야 돼? 나를 믿지를 못해요. 그러면 네가 맞나 안 맞나 찾아봐야 돼 안 찾아봐야 돼. 그 자체가 거래 비용이야. 추가 비용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 들어갔어. 그리고 그게 더 불확실하다. 아예 거래를 안 해버려. 그럼 시장이 거래됐을 때 재화가 거래되면서 효율성이 좋아질 텐데 거래가 안 돼버리니까 효율성 떨어졌어 안 떨어져? 떨어지지 이제. 요게 바로 뭐다? 정보 비대칭입니다. 개념 봐볼게요. 한 주체가 다른 사람보다 이게 한 주체가 대리자야. 얘가 주인이야. 얘가 더 많이 알아요. 이러다 보니까 거래가 잘 안 되겠지 이제. 그래서 한 주체가 대리자보다 주인보다 더 정보를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 대리자가 누굴 속인다? 주인을 속여요. 또는 주인이 잘 모르다 보니까 엉뚱한 선택을 하게 돼. 이따 모를 겁니다. 두 가지가 나온다. 역선택이고 도덕적인 이하. 역선택은 주어가 누구냐면 주인이에요. 도덕적인 주어가 누구다? 대리자가 돼요. 됐지? 잘 봐. 이거 나올 때 사례가 이건 시험에 안 나옵니다. 봐봐. 보험회사가 있어요. 보험회사가 일단 주인이야. 당신이 보험 가입자들이야. 자, 여러분의 건강 상태나 여러분의 성격은 누가 더 잘 알아? 내가 잘 알까? 여러분이 알까? 여러분이 알아요. 난 잘 몰라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은 여기는 상당히 절반은 과격해요. 보험 가입할 때 300까지 낼 용의가 있어요. 난 몰라요. 어떤 사람 되게 얌전해요. 그러다 보니 이 사람은 100밖에 낼 용의가 없어요. 나는 안다면 100은 100에 가입하고 300은 300 가입하면 될까 안 될까? 근데 몰라요. 모르다 보니 평균 200이라고 계산해요. 이걸 가지고 얘한테 보험료 제시한 거야. 가입할까 안 할까? 나 300까지 낼 용의가 있었는데 200만 내라는 거. 가입하지 얘는 바로. 가입할까 안 할까? 안 합니다. 얘만 잔뜩 가입됐어요. 그치? 보험회사 내 입장에서는 얌전한 애가 많이 가입해야 돼. 얘가 과격한 애가 많이 가입해야 돼. 얘가 많이 가입해야 돼. 그래야 내가 남잖아. 근데 얘만 잔뜩 가입하다 보니까 나는 손해봤지 지금. 이게 뭐다? 역선택이에요. 왜 역선택이라고? 이런 대리자의 상황을 내가 정확히 알았다면은 정확히 계산해서 했을 텐데 모르다 보니까 얘는 다 빠져버리고 안 좋은 애들만 잔뜩 거래되고 있는 거야. 이거 또 그 자동차 시험도 기출 문제 보면 나옵니다. 이거 뭐냐면 좋은 자동차 300까지 받아야 돼요. 나쁜 자동차는 100만 받으면 팔겠다는 거야. 내가 모르다 보니까 200을 예시했어. 얘 팔까 안 팔까? 안 팔아요. 얘 팔까 안 팔까? 팔겠죠. 난 이걸 사야 되는데 이것만 잔뜩 사버린 거야. 이걸로 우리 역선택이라고 그래요. 왜 그렇다고? 주인 입장에서 이 상황을 잘 몰라요. 모르다 보니까 엉뚱한 것만 다 거래돼버린 거야. 대체까지. 그래서 역선택 가봐. 주어가 누구라고? 주인이라니까. 주인 입장에서 보면은 아까 봤듯이 보험은 얌전한 사람이 많이 가입해야 되고 자동차는 좋은 것만 사야 되는데 안타깝게 잘 모르다 보니까 보험은 엉뚱한 놈만 가입해버렸고 자동차는 안 좋은 것만 사고 있는 거야 지금. 이걸 레몬 시장이라고 그래요. 레몬이 쓰던가 봐. 맛이 없나 봐. 그거. 안 먹어보니까 뭐 알 수. 자, 그 두 번째야. 두 번째 이거야. 내가 정확히 알았어. 얘는 300에 가입시켰고 얘는 100에 가입시켰어요. 나는 사고 날 때마다 평균 얼마를 줘? 200을 줘요. 평균이니까. 자, 생각해봐. 여기는 사고 치는 게 좋을까 안 치는 게 좋을까? 치는 게 좋아요. 왜? 나는 100밖에 안 냈는데 사고 치 200을 받잖아 지금. 그러니까 어제까지 얌전했는데 갑자기 보험 가입하니까 얘가 과격해버렸어 이제. 그치?
왜 사고 쳐버리면 난 100밖에 안 냈는데 200을 받을 수 있잖아. 그럼 이런 상황이라면 사고 치실래요? 가만히 있으실래요? 되잖아 이렇게. 이게 바뀐다니까 애들이. 이게 바로 뭐다? 도덕적 이야. 대리자야. 대리자 입장에서 오히려 사고 치는 게 훨씬 더 이득이 되기 때문에 그때 성격이 바뀌어버렸지 지금. 이게 바로 뭐다? 도덕적 이입니다. 자, 행정은 공무원의 부패 문제가 많이 나와요. 자, 공무원이 부패했다는 건 도덕적 해이야, 역선택이야. 공무원 됐어 안 됐어? 된다면 문제잖아. 이건 도덕적 해이야. 그래서 행정은 역선택보다 도덕적 해이가 잘 나와요. 이렇게. 자, 여러분 시험 잘 나옵니다. 고정급 줘봐요. 고정급으로 열심히 일하실래? 일 안 할래요? 아니 열심히 일하나 일하지 않아 봉급 똑같은데 열심히 일하면 내 에너지가 들어가 안 들어가? 이런 상황이라면 열심히 일하는 게 합리적이야? 노는 게 합리적이야? 됐지? 여러분이 이제 공무원 될 거야 이제. 그 다음에 어차피 짬밥 때문에 승진해. 승진하려고 열심히 일하는 게 합리적이야? 그냥 가만히 있는 게 합리적이야? 가만히 있단 말이야. 이게 변해버려. 여러분에서 가시면 바뀝니다 이제. 근데 장담하는데 5년 안에 바뀌어요. 5년을 버티지 못해 지금. 5년만 버텨봐. 그럼 바뀔 거야 이제. 자, 그래서 시험에는 우리는 뭐가 잘 나온다? 도덕적 해이 사례가 잘 나와요. 그래서 해결책이 뭐다? 고정급이 아니라 성과급으로, 속진제로, 무능공무원의 퇴출제도 같은 것들 이걸 가지고 들어옵니다. 성과관리제도 들어와요. 그래서 역선택의 해결책은 뭐다? 유인책, 성과급 같은 것들 이렇게. 자, 다 마무리할게. 우리가 등가 교환이 되려면 이 가치 정말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알아야 되는데 이게 모른다면은 교환이 안 돼요. 또 이 가치를 알기 위한 그 탐색 비용 자체가 뭐야? 이미 추가 비용이에요. 이미 낭비했어 안 했어? 내가 정확히 알았다면 거래 비용 안 들고 바로 거래할 거 아니야 지금. 근데 모르다 보니까 탐색하고 막 찾아야 되잖아. 그 자체가 무슨 비용이야? 거래 비용이야. 이랬지? 자, 이런 거래 비용 두 가지가 있다. 주인의 멍청함으로 잘못된 대리자 뽑았다가 역선택. 반면에 잘 뽑았는데 뽑고 나니까 얘가 일을 안 하네. 도덕적 해이야. 우리 성렬이 형은 역선택이야, 도덕적 해이야? 모르겠어. 도덕적 해이 같아? 그래도 능력자 뽑았는데 맡겼구나 이제. 물론 아니라고 보시는 게 계신 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습니다. 하나씩 해볼까? 승만이 형 역선택이야, 도덕적 해이야? 하나씩 물어봐 이제. 평가 한번 해봐요. 경제학 시각으로 대통령 평가해봐. 우리 역선택을 했는가 도덕적 해이를 했는가 해가지고 할게요. 공무원도 여러분이 제일 열심히 해요. 붙은 답이 일 하나서 문제인 거지 이제. 자, 이제 분배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시장으로 언니 뭐만 추구한다? 효율성이야. 그렇지? 삼성이 1억 갖고 가나 내가 1억 갖고 가나 상관이 없어요. 근데 삼성의 1억과 나의 1억은 가치가 다를까 안 다를까? 느낌이 다르겠죠. 1억을 고려하지 못하면서 분배 불공평성 뭐라고 그래? 시장의 근본적 한계라고 그래요. 무슨 말이야? 애초에 추구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완벽하다, 효율성이 있다는 거야. 그치? 그럼 시장이 완벽하더라도 이 분배 문제 해결을 못 하죠. 누가 필요하다? 정부는 필요하다는 소리입니다. 게다가 이제 주기적으로 물가와 실업, 국제 수지 불균형이란 거시 문제도 있다는 겁니다. 이건 잘 안 나올 겁니다. 위에 게 잘 나와요. 자, 이제 해결해야 돼. 자, 시장이 뭐 하는 곳이라고? 재화 만드는 곳이야. 근데 안 나오네. 그럼 누가 만들어야 돼? 정부가 만들어야 돼. 나오긴 나오는데 일부 안 나오네. 좀밖에 안 나오네. 그럼 보조금 줘야 돼. 간접 공급이야. 너무 많이 나오네. 못 나오게 막아야 돼, 안 막아야 돼? 규제 들어가야 돼. 해결책이 세 가지가 있다는 거야. 직접 공급, 간접 공급, 그 다음에 규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공공재는 아예 안 나와요. 그러니까 뭘 해야 돼? 공적 공급이야. 규제할 것도 없어요. 뭐 누가 해야 규제를 하지. 두 번째, 보조금도 안 돼요. 일부 갖고 안 되잖아. 전액 다 줘야 되는데. 그래서 원칙은 뭐다? 직접 공급이야. 예외가 민간 위탁이에요. 이게 없습니다. 두 번째가 자연 독점이야. 자, 어떻게 해야 돼? 차라리 독점이 더 싸단 말이야. 그 독점 기업을 공기업 만들어 직접 공급이야. 아니면 민간한테 SK한테 주고 규제해야 돼요. 이게 정부 규제예요. 됐지? 자, 정보 비대칭이야. 그럼 어떻게? 좋은 정보 나오게 했을 때 보조금 줘야 돼요. 나쁜 정보는 규제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겠지. 민간이 정부가 할 필요는 없어요. 민간 거니까. 불안전 경제 언니 규제예요. 이미 독과점인데 뭘 보조금 주고 앉았어. 그렇다고 정부가 빵집 만들 수는 없잖아요. 네? 이거 규제밖에 없다. 다 했죠? 그 다음에 다 했지.
외부 효과 빠졌고 외부 효과는 경제일 때는 보조금을 불경제일 때는 규제가 들어가야 돼. 규제도 직접 간접이 있어요. 자 이게 별거 없습니다. 그래서 두 문자가 있는데 뭐 별거 없어. 그냥 공짜 공급이야. 공공재와 자연독점은 공적 공급 가능하다. 그다음에 공공재는 규제할 게 없어. 공공 규제 빼고 나머지 전부 다 규제 가능해요. 공공재 민간이 안 하기 때문에 규제할 게 없단 말이야 이게. 됐지? 그래서 요거 잘 나오니까 봐보시고요. 사실 근데 이거는 내가 저번에도 설명드렸지만은 누가 만든지 모르겠어요. 외국의 교수도 아니고 우리나라 교수님도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무슨 박사과정인가 석사과정 있는 그분이 쓴 걸 그냥 붙였다고 하는데 그래서 요 논리는 근거가 잘 뭐 없어. 근데 시험에 나오니까 어쩔 수 없어요. 생리적 교재 있기 때문에. 그래 좀 외워두십시오. 자 확인학습입니다. 시장 실패 나왔을 때 재화 찾으시면 돼요. 어차피 시장 실패 아니면 뭐겠어? 아 정부 실패겠지. 제일 잘 나온 게 X 비율성이에요. X 비율성 좀 이따 할 겁니다. 누구 실패다? 정부 실패입니다. 답은 3번입니다. X 비율성은 독점이고 성과가 없으니까 열심히 일하지 않은 거예요. 나중에 할게요. 이거는 답이 3번입니다. 자 외부 효과 발생에 소유권이 있으면 이거 코정리야. 소유권만 존재하면 누가 개입하지 않아도 정부가 개입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필요하다. 소유권이 명확할 것 하나 더 있어요. 뭐 있어야 돼? 거래 비용이 없을 것 이렇게 나와 시험에. 조심할 건 뭐다? 소유권의 주체가 누구인지는 상관이 없어요. A가 같든 B가 같든 괜찮다는 겁니다. 소유권만 있으면 돼요. 이거 보셔도 돼요. 없으면 그냥 이거 똑같으니까. 됐지? 세 번째입니다. 시장 실패 원인을 옳지 않은 것은 공공재 파생적 외부 효과는 정부 실패입니다. 그래서 답은 두 가지야. 시장 실패 원인이 아닐 때 하나는 답이 뭐다? 정부 실패야. 정부 실패가 아니면 답이 뭘까? 아니. 시장 실패 물어봤는데 답이 정부 실패가 아니면 시장 실패는 답이 맞는 거잖아. 그럼 틀리게 만들어 뭘까? 해결책이에요. 답은 두 가지. 원인 물어봤기 때문에 해결책은 답이 아니겠지. 다시 할게. 쉽게는 정부 시장 실패니까 정부 실패로 답을 줘요. 그게 아니라면 시장 실패 원인이 아니라 시장 실패 해결책을 답을 줘요. 해결책 공적 공급이라든지 규제라든지 이거는 해결책이지 원인이 아니에요. 다시 할까? 답이 뭐가인지 알아보면 좋잖아. 시장 실패 물어봤기 때문에 답은 되게 정부 실패야. 이거 쉬운 문제야. 근데 조금 더 헷갈리게 만들었을 때는 원인이 아니라 결과를 해결책을 줘버려요. 해결책은 원인은 아니잖아 지금. 자 4번입니다. 요인이 아닌 것은 비용과 수익의 절연 정부 실패예요. 됐지? 야 물론 여러분 시장도 외부 효과처럼 내가 내는 편익과 비용이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어 없어. 근데 시장은 안 그래. 자 봐. 원칙은 시장은요. 물건 살 때마다 그만큼 대가 지불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요. 근데 정부는 어때? 공짜예요. 비용과 수익의 절연 누구 실패다? 기본적으로 정부 실패입니다. 또 할 겁니다. 자 5번입니다. 비배제와 비경합이다. 공공재니까 시장 실패야. 두 번째 이거야. 고정비용의 변동비용이 이렇게 나오죠. 이거 없다고 생각해봐. 그래도 뭐야? 자연독점이에요. 고정비용은 매우 높은데 변동비용 거의 없어요. 그러면 누가 써도 괜찮다는 거잖아 지금. 이건 자연독점이야 이거는. 있으니까 좋은 거지 이게. 맨 마지 불완전 용 맞죠? 반면에 봐 5번. 이거는 해결책이잖아 지금. 정부 실패 해결책이네. 계약으로 인한 민간 위탁은 정부 실패 나온 해결책인 거지 시장 실패 아니에요.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치? 내려갈게요. 6번입니다. 불완전 경 요거 조심해. 얘를 조심해야 돼요. 정보 비대칭은 기본적으로 무슨 실패다? 시장 실패입니다. 왜 그럴까? 국가와 국민도요. 국가가 정보를 더 많이 알아요. 정보 비대칭이 있어 없어? 있어. 근데 국민은요. 국가한테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청구권이 있어 없어? 민간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해결책이 있는데 여기는 없단 말이야. 그래서 정보 비대칭은 기본 누구 실패다? 시장 실패입니다. 기본적으로 해요. 근데 이렇게 관료들의 도덕적 해이야. 이렇게 나왔을 때는 누구 실패야? 기본적으로 정부 실패야. 주어 줬잖아 이렇게. 원칙은 없다. 도덕적 해이 역선택은 시장 실패예요. 이해됐지? 근데 관료가 뭐 어쨌다 이렇게 나왔을 때는 그때 뭘 받아야 돼? 정부 실패가 돼 이제. 그래서 다시 기억 들어가겠죠. 니은 들어가야 돼. 니은이 밑에 있네. 이건 들어가면 안 되겠네. 비용과 수익은. 그다음에 디귿 들어가야 되고 내부성은 정부 실패입니다. 이따 할 거예요.
파생 외부효과 뭐다? 정부 실패야. 외부효과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답 몇 번이다? 기억하고 디귿하고 비읍이에요. 됐지? 이렇게 나옵니다. 7번입니다. 외부 효과. 아이고 미안해요. 자꾸 떨어지냐. 외부 효과에 따른 자원 비율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 내가 100원에 이득 받는데 대가는 50밖에 안 했네. 그러면 그만큼 지불하게 해야 돼, 안 해야 돼? 이걸 내부화 시킨다고 그래요. 다시 할게. 내부화가 뭐라고? 가격이 거래 안 됐잖아, 지금. 그럼 가격을 거래되게 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러니까 너는 100에 이득 받는데 대가 50밖에 지불 안 했어. 타인들이 50 비용 지불한 거잖아. 그럼 50을 지불하게 해야 돼, 안 해야 돼? 이걸 내부화 시킨다고 그래요. 그래서 외부 효과에 따른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그 비용의 차감만큼 지불하게 만들어야 되겠지? 이걸 내부화 시킨다고 그래요. 배출권 거래제도 세금 낸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맞는 말이고요. 코정리 맞죠? 이게 틀렸구나. 정부 규제가 아니라 뭐다? 시장의 자율이에요. 정부가 개입하지 않아도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답은 2번이네요. 자, 공해는 뭐다? 외부 불경제예요. 불경제고 긍정 외부 효과는 편익이 분산되고 있어. 비용은 집중되고 있어. 과다 과소 과소입니다. 해결책은 보조금이에요. 어때요? 짧은 문장하고 좀 길어지니까 좀 힘들어지지? 더 길어질 수 있어. 8번입니다. 긍정 외부 효과는 과소예요. 틀렸어. 과소. 답은 1번이네. 불법 주차 환경 오염은 부정 외부 효과입니다. 됐지? 세 번째. 외부 효과란 시장 거치지 않고 제3자의 이득을 줬을 때 외부 경제. 손해 줬으면 외부 불경제입니다. 맞는 말이고 4번이야. 부정 외부 효과는 피구세 있어 없어? 이 조세가 피구세입니다. 사실 부담금인데 조세로 표현한 거야 지금. 맨 마지막에 긍정 외부 효과는 교육이나 교통 정리도 올해 문제네. 새로운 게 막 얘기가 들어왔지 지금. 새로운 우리가 잘 안 보던 예였잖아 지금. 새로 얘도 자꾸 나옵니다 이렇게. 점점점 추가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 보십시오. 난 행정사 시험 안 볼 건데 그러지 말고 봐 그냥. 이런 얘는 또 나올 수 있습니다. 본다고 해서 몇 분 안 걸려 이거. 그 볼까 안 볼까 망설이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리겠다. 그냥 보면 되지 그냥. 9번입니다. 옳지 않은 거야. 교정조세가 피구세입니다. 피구세. 똑같은 말이 되게 많이 나와 이렇게. 피구세 써놨지. 피구엔 텍스 해가지고. 부정외부 효과 해결하는 거 맞아 안 맞아? 맞죠. 세금 걷어서 네가 피해 준 만큼 비용을 지불하게 만드는 거야 지금. 맞는 말이고 긍정 외부 효과는 보조금 줘요. 맞는 말이고 코정리 소유권만 있으면 부정 외부 효과 해결할 수 있다 없다 있고요. 배주권 거래제도 전부 다 뭐다? 외부 효과는 간접이 간접. 그럼 직접 간접 뭐가 다를까? 직접은 못해요. 하면 처벌 들어가요. 얘는 해도 돼요. 단 그만큼 대가 지불하게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전부 세금 내는 것들이 지금 비용 내는 것들이 지금 배주권 사오면 되잖아 지금. 배주권 거래제도 내가 딴 친구한테 사오면서 걔한테 가격을 지불해야 돼. 정부한테 주는 게 아니고 전부 비용 지불하는 거야 지금. 폐기물 예치물은 뭐냐면 일단 먼저 줘. 네가 버릴 때마다 그만큼 차감해 가는 거야. 안 버리면 다시 돌려줘요. 그러니까 난 버릴 수 있는 거야. 버릴 때마다 내가 낸 돈의 일부가 없어지는 거야 그냥. 만약 안 버렸다 그럼 다시 돌려받는 거야 이렇게. 됐지?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두 가지가 있다는 5번 읽어보시고요. 10번입니다. 다 되는 게 뭐였죠? 공공재 빼고 다 되는 게 규제예요. 공공재는 규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이냐? 3번입니다. 공적 유도가 보조금이에요. 공적 유도가 보조금이고 민영화도 해결책이지 이거는. 아이고. 시장 실패와 야기한 요인에 대한 대응책을 공공재는 무슨 보조금이냐? 안 돼. 보조금 생산 일부밖에 안 주니까 답은 1번 틀렸습니다. 2번 외부 효과는 아니야. 직접 공급 없어요. 보조금 규제입니다. 그다음에 자연 독점은 규제 들어오죠. 답이 3번입니다. 물론 직접 공급 돼야 하는데 돼요. 답이 3번입니다. 정보 비대칭은 옳은 거 찾는 거야 지금. 답이 3번이야 그러면. 3번입니다. 12번입니다. 옳지 않은 거야. 비배제 빙합은 공공재입니다. 무임승차야. 맞는 말이고 대응은 공적 공급이다. 맞지? 그다음에 두 번째 외부 불경제는 과다가 돼야 돼요. 틀렸죠? 과소가 아니고 피해 주는 건 많이 나오니까 문제야 지금. 과소가 틀렸습니다. 보조금도 아니고 외부 경제로 바꿔줘야 되겠네. 답은 2번이네요. 그다음에 정보비대칭은 도덕책입니다. 해결책은 공적 유도나 유조가 보조금이야. 좋은 정보 할 때는 보조금으로 안 됐을 때 규제로 이렇게. 자, 4번입니다. 규모 경제는 자연 독점입니다. 그때는 두 가지가 있다. 공무원이 만든 공적 공급, 공기업들 아니면 규제가 있다는 겁니다. 아이고.
13번입니다. 옳지 않은 거네. 외부 효과는 좋은 거는 보조금으로, 나쁜 건 규제로. 자연 독점은 공적 공급이나 규제로. 그다음에 정부 비대칭은 보조금이나 규제로. 맨 마지막에 불안전 경제 뭘 보조금 주냐? 안 그래도 이득 큰데. 걔가 횡포 부리고 있는데 지금. 맨날 물어봐. 얘는 왜 안 되나요? 아니 얘는 이미 돈 많이 벌어. 돈 많이 버는데 규제돼야지 뭘 보조금 주고 앉았어. 여기까지가 뭐다? 시장 실패입니다.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